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포토리얼리즘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포토리얼리즘이에요. 포토리얼리즘과 관련된 지문이고 전체 몇 개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우리가 항상 확인하는 것처럼 해볼게요. 1문단, 2문단, 3문단, 4문단 4개 문단으로 되어 있는 글인데요. 자, 이 글이 어떤 내용으로 전개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단락 보니까 르네상스 이후, 자, 르네상스가 나왔고 르네상스 이후에 수백 년 동안 서양 미술에서는 회화를 자연을 비추는 거울에 비유하며 사실적 재현을 회화의 근본으로 간주했다. 회화는 사실적 재현이라고 했대요. 회화는 사실적 재현. 그러나 세모 쳐놓고 19세기에 들어서 19세기 카메라가 등장하면서 사진의 재현 능력이 회화를 압도하게 되면서 회화의 목적도 모사, 재현을 넘어서서 인간의 시각적 경험을 표현하는 것으로 재설정되었대요. 자, 그럼 요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카메라가 등장했어요.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회화라고 하는 것을 르네상스 이후에 수백 년 동안 회화는 사실적 재현이야 라고 얘기했대요. 그런데 카메라가 등장한 이후인 19세기에서는 재현을 넘어서서 인간의 시각적 경험을 표현하는 것으로 재설정되었대요. 그래서 회화가 재설정되었다는 거죠. 개념이 바뀌었다는 얘기잖아요. 인간의 시각적 경험을 표현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인간의 시각적 경험을 통한 주관성의 표현이 강조되면서 이건 이제 주관성이 있다는 거죠. 얘는 주관성이 없는 거죠. 객관성이 있는 거겠죠. 그러면서 물체의 형태의 재현을 중시하는 구상회화가 퇴색하고, 그럼 여기서는 사실 재현이 구상회화가 되겠네요. 구상회화가 퇴색하고 추상회화가 등장했다. 그럼 인간의 시각적 경험을 중시했던 것이 추상회화가 되겠네요. 그래서 모더니즘 예술로 분류되는 1920년에서 30년대의 초현실주의, 50년대 팝아트 이런 것 역시 실물과 똑같게 그리는 정교한 기법의 구상회화를 극복해낸 실천적 미술운동으로 평가되며 각광을 받았다. 그렇다면 여기서 초현실주의라든지 또 팝아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구상회화에 해당이 되겠어요? 추상회화에 해당이 되겠어요? 당연히 추상회화에 해당이 되겠죠. 초현실주의라든지 20년, 30년대, 그 다음에 팝아트라든지 50년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추상회화에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이건 다 모더니즘이라는 거죠. 자, 그러나가 나왔어요. 이러한 변화의 추세에도 정작 회화를 감상하는 대중은 이해하기 어려운 추상회화나 모더니즘 예술보다 정교하게 대상을 표현해내는 구상회화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했다. 자, 그렇다면 회화가 르네상스 이후 수백 년 동안 구상회화를 살짝 개연해내는 구상회화가 굉장히 회화다운 거야 라고 얘기를 했었다가 카메라가 등장한 이후에는 인간의 시각적 경험을 표현하는 주관성이 강화된 초현실주의라든지 팝아트와 같은 추상회화가 더 각광을 받았어요. 회화 예술 분야에서는. 그런데 대중에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정작 회화를 감상하는 게 추상회화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추상회화랑 구상회화 중에 어떤 게 더 낫냐라고 물어봤을 때 구상회화가 더 낫더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구상회화를 더 선호한 이유가 이 추상회화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 작가들도, 이제 대중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부 작가들도 그랬대요. 추상회화는 작가들의 사유놀이에 불과하다며 구상회화로 회귀했대요. 마찬가지로 구상회화가 더 나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대중들은 추상회화가 이해하기 어렵다, 이해할 수 없다, 어렵다고 보았고, 또 일부 작가들은 추상회화를 이거는 작가들의 사유놀이 아니야? 라고 비판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960년대 후반에 등장한 포토리얼리즘은, 이제 포토리얼리즘이 나왔네요. 포토리얼리즘은 사진을 바탕으로 대상을 사실적으로 표현해내고자 하는 예술 경향으로 구상회화에 대한 취향을 보여준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포토리얼리즘이었대요. 포토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건 사진을 바탕으로 하는 사실적으로 표현해내고자 하는 경향이더라. 얘는 구상회화에 더 근접하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다면 여기까지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 단락은 포토리얼리즘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한 얘기를 한 것 같죠. 포토리얼리즘의 등장 배경. 포토리얼리즘이 등장하게 된 이유는 구상회화랑 추상회화가 있었는데, 카메라가 등장한 이후에 추상회화가 유행했었지만 대중들이나 일부 작가들이 너무 이해하기 어렵다, 또 작가의 사유놀이다, 그래서 다시 회귀하자라고 해서 구상회화로 회귀한 거라는 거죠. 그게 언제였냐 하면 60년대 후반에 등장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구상회화로 회귀하는 거다. 구상회화로 회귀. 결국은 구상회화에 대한 대중들의 선호가 나타났다는 것을 첫 번째 단락에서 보여줬고, 그렇다면 포토리얼리즘이 무엇일까요? 포토리얼리즘이 등장한 거는 60년대에 등장했구나 라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도대체 포토리얼리즘이 뭘까? 이제 궁금하죠.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 두 번째 단락부터일 것 같아요. 포토리얼리즘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사진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그러면 이 포토리얼리즘의 특징은 사진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상회화니까, 사실 재현이니까. 인상주의자 모네가 나는 눈일 뿐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예술가들이 인간의 눈에 의존해서 작품을 완성한 데에 반해 포토리얼리스트들은 카메라의 눈에 의존해서 작품을 완성하였다. 지금 모네라는 화가가 나왔어요. 모네라는 화가가 뭐라고 그랬냐 하면, 예술가들이 인간의 눈에 의존해서 작품을 완성했지만 포토리얼리스트들은 카메라의 눈에 의존했어. 그러면 인간의 눈에 의존하느냐, 카메라의 눈에 의존하느냐, 뭐뭐에 반해. 그랬으니까 대조이죠. 예술가들은 인간의 눈에 의존해서 작품을 완성하고, 포토리얼리스트들은 카메라의 눈에 의존해서 작품을 완성하는 그런 걸 얘기해 줬는데, 실제를 보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사진을 보면서 그림을 그리거나 프로젝터로 이미지를 캔버스에 직접 투사해서 그 위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지금 포토리얼리스트들은 카메라의 눈에 의존을 한다고 했고, 또 이 포토리얼리스트들은 실제를 보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사진을 보면서 그림을 그리거나 그랬잖아요. 특징이죠. 특징. 포토리얼리스트들이 그리는 그림의 특징 첫 번째, 실제를 보고 그리는 것이 아니라 사진을 보면서 그림을 그리더라. 그리거나 또 or, 또는 두 번째 특징이겠네요. 두 번째 특징. 특징 두 번째, 프로젝터로 이미지를 캔버스에 직접 투사해서 그 위에 그림을 그리는 것. 그게 포토리얼리스트들의 특징이죠. 특징 두 번째. 포토리얼리스트들은 클로즈업이라는 사진 기법을 적극 활용하기도 하였는데, 자, 클로즈업 기법을 활용을 했대요. 자, 그럼 사용한 기법이 뭐냐? 특징은 실제를 보면서 그린 게 아니라 사진을 보면서 그리거나 프로젝터로 이미지를 캔버스에 직접 투사해서 그 위에 그림을 그리거나 하는 특징이 있다면, 기법은 클로즈업 기법이라는 게 있다. 자, 클로즈업이라는 사진 기법을 적극 활용했는데, 이를 통해서 일상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물체의 특성을 탐구하도록 하고 일상적이고 평범한 소재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다. 일상적이고 평범한 소재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클로즈업 기법 덕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일상적인 것에 주목하지 않았던 것을 주목하게 만들고 또 그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을 특별하게 만들고 하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특징 세 번째, 특징 두 번째. 그 일상적인 평범한 소재가 뭐냐면 자동차, 껌 판매기, 구두와 같은 물건들이라는 거고 사람의 얼굴이나 또 특정 신체 부의 물성에 대해 분석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미국의 화가이자 사진작가인 클로스라는 사람의 얼굴을 클로즈업한 사진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머리카락, 모공, 솜털, 미세한 주름 등 것들을 적나라하게 표현해서 사람의 얼굴을 낯선 세계의 사물처럼 묘사하였다. 그러니까 일상적이고 평범한 소재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거에 더 나아가서 클로즈업한 거는 뭔가를 일상적인 걸 더 치밀하게 분석하고 또 적나라하게 표현을 해서 오히려 낯선 세계 사물처럼 묘사했다라는 거죠. 특징 네 번째가 되겠네요. 클로스라는 사람은 사람의 얼굴을 클로즈업하여 그린 그림을 초상화가 아니라 머리, 헤드라고 부르고 사진은 한편의 시처럼 신비로움을 자극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의 내용을 보니까 포토리얼리즘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죠. 포토리얼리즘의 특징, 포토리얼리즘은 이런 거야 라고 설명을 한 건데 뭐를 활용하더라? 일단 사진을 활용하죠. 사진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냐면 사진을 보면서 그림을 그리거나 또는 프로젝터를 활용하거나 또는 클로즈업이라는 걸 해서 특별한 의미, 평범한 소재를 특별하게 만들더라. 그 다음에 낯선 세계처럼 표현하더라. 낯설게 하더라. 뭐 이러한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클로즈업이라는 걸 활용해서 그렇게 하더라. 그게 포토리얼리즘의 특징이라는 거고 그럼 세 번째 단락에서는 뭘 얘기하나 볼까요? 포토리얼리스트들은 사진을 이용해서 그리는 그림이 과연 예술작품이냐? 이게 예술작품이야? 라고 반문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포토리얼리스트들이 사진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렸을 때 이게 예술작품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을 텐데 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문을 하면 리얼리즘의 완성은 인간의 몫이라는 대답을 놓았다. 자, 이게 대답이죠. 그게 예술작품이야? 라고 말했을 때 그거는 예술작품이야. 인간의 몫이거든. 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잖아요. 자, 화가가 사진을 참조한다고 할지라도 회화의 선, 공간, 움직임 등에 대한 분석과 표현은 화가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다. 화가의 경험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화가의 창조적 능력에 의해서 좌우가 되고 실제로 포토리얼리스트인 블랙웰은 블랙웰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블랙웰은 나는 사진기가 아니다 라고 말하였고 에스테스는 그림을 그릴 때 가보지 않은 장소를 찍은 사진은 결코 이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한다는 얘기겠죠. 실제로 포토리얼리스트들은 현실에 있는 그대로 모사하지 않고 변형을 가하여 현실을 재구성한 작품을 완성한다. 현실을 재구성한다. 에스테스는 전통 회화 리얼리즘에서 추가하였던 원근법을 활용했긴 해요. 그렇기는 하지만 각도를 달리해서 찍은 여러 사장을 동시에 참조하는 다시점 요소를 가미해서 회화의 비현실적인 세상을 표현해냈다. 인간의 시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없는 장면까지 한 폭에 담아내어 평범한 일상을 특별한 장면으로 그러니까 한눈에 파악할 수 없는 장면까지 파악해서 특별한 장면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한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보면 지금 포토리얼리스트들이 사진을 이용한 그림을 가지고 예술작품이야? 라고 반문을 한다면 예술이니? 라고 했을 때 예술이야 라고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이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어떤 대답을 내려놓을 수 있냐면 인간의 몫이야. 또 화가의 경험이 중요해. 그리고 창조적 능력에 의해서 좌우돼.
그리고 현실을 재구성해. 그리고 원근법을 쓰긴 하지만 원근법을 사용하긴 하지만 그렇지만 결국에는 여러 장의 사실을 동시에 활용하는 다시점 요소가 있어. 그러니까 일반 회화로만 그 사진의 일반적인 특징으로만 끝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평범한 것을 특별하게 만들어. 그렇기 때문에 예술이야 라고 하는 대답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토리얼리즘에서는 인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인간의 역할에서 화가의 창조적 능력이 되게 중요해 라고 말한 사람은 이제 블랙웰이라든지 에스테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블랙웰, 에스테스 이런 사람들의 대답에 의해서 포토리얼리즘이 예술인 이유를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현실을 재구성한다라든지 다시점 요소를 사용한다든지 뭐 비현실적인 세상을 보여준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토리얼리즘의 특징으로 잡을 수가 있고 그래서 예술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락을 볼까요? 자, 포토리얼리스트들은 카메라나 프로젝터와 같은 기술 장비를 회화에 도입했지만 그렇죠. 포토리얼리스트들이 활용한 건 도구가 카메라, 프로젝터 이런 거였지만 그들이 과학기술 문명이나 현대산업사회를 찬미하려고 했던 건 아니다. 찬미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들은 포토리얼리즘 작품을 통해서 도시의 모습을 조명하면서 문명화된 사회 속을 살아가는 평범한 인간의 모습을 표현하고자 했다. 자, 문명화된 사회 속을 살아가는 평범한 인간의 모습을 표현하고자 하는 거 이게 목적이었던 거죠. 의도였던 거죠. 포토리얼리즘의 목적은 문명화된 사회 속을 살아가는 평범한 인간의 모습을 표현한다라는 거죠. 포토리얼리스트들은 도시와 사람들의 모습을 정치적, 사회적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고 자, 이거를 활용하진 않았다는 얘기예요. 정치적, 사회적으로 하지 않고 사회와 사람들의 일상적 모습에만 관심을 두었다. 이게 이제 목표한 거라는 거고 대중이란 이름으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에 주목해서 그들을 주인공으로 삼은 것인데 포토리얼리즘에 의해 일상적인 순간과 장면들이 기념비적인 성격을 지니게 된다고 평가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평가를 받을 땐 이렇게 평가받는다는 거죠. 기념비적인 평가를 받는다는 게 뭘까요? 기념비적인 게 뭐예요? 자, 기록으로서 오래 보존할 수 있는 것 일상적인 것을 승화시키는 거죠. 더 높은 차원으로 기념비적 성격을 지니게 됐다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가 일상적이고 평범한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즉 포토리얼리즘은 사실적이면서도 비현실적인 방식으로 사실적이지만 비현실적인 방식으로 일상을 정지된 시간 속에서 영원히 현존하게 함으로써 평범한 삶이 지니는 가치를 인식하게 한다고 볼 수 있다. 중요한 거죠. 포인트. 결국은 평범한 인간의 모습을 표현하려고 했는데 그 일상의 기념비적인 것으로 기록으로서 오래 보존하게 하고 일상을 영원히 보존하게 하는 사실적인 것과 비현실적인 걸 동시에 활용한 평범함의 가치 인식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상성을 기념비적으로 승화시켰다라고 하는 이 평가를 받는 포토리얼리즘이 여기 마지막 부분에서는 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평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목적이 좀 있죠. 어떤 목적이 있느냐면 평범한 사람의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 어떤 평가를 받고 있냐면 기념비적 성격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가치를 인식하게 한다는 거. 그게 포토리얼리즘의 의라는 거죠. 승화시켰다. 자, 그럼 빨리 문제를 풀어보도록해요. 1번에 윗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죠. 팝아트는 대상의 재현을 중시하는 회화의 경향을 극복하고자 하는 구상회화의 한 부류이다라고 했는데 팝아트는
대상의 재현을 중시하는 회화의 경향을 극복하고자 하는 구상회화 한 부르다. 팝아트는 구상회화가 아니라 추상회화이지요. 그러니까 틀렸고, 포토리얼리스트들은 인상주의자들이 인간의 상상력에 의존해서 작품을 창작한다는 점을 비판했다. 아니죠. 인간의 상상력이 중요하다고 말했죠. 의존했죠. 비판하지 않았어요. 3번 포토리얼리스트들은 정치적 활동을 위해서 정치적 활동 안 해요. 그쵸? 틀렸고 4번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에 주목해서 맞죠. 포토리얼리즘 작품은 일상성, 그렇죠. 기념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게 평가를 받는 거였잖아요. 당연히 4번이네. 답이 금방 나오네요. 5번은 어디 틀렸나 봅시다. 포토리얼리스트는 작가들이 개인적 경험이나 정서를 반영하여 작품을 구상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아니요. 개인적 경험이나 정서를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 좋게 생각했죠. 그럼 2번 기억에 대해서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기억이 뭐냐면 추상회화는 작가들의 사유놀이에 불과하다라고 일부 작가들도 추상회화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억은 감상자들이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작품에 대한 일부 예술가들의 회의적 태도를 보여준다. 맞죠? 맞고 니은은 어디 있냐면 사람의 얼굴을 클로즈업해서 그린 그림을 추상화가 아니라 머리라고 부르고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럼 이것은 머리라고 하는 거 신체 일부를 물체로 인식해서 그 특성을 탐구하려고 한 거 맞죠? 탐구하기 했잖아요. 그럼 디귿은 어디냐면 3번 디귿은 사진은 한편의 시처럼 신비로움을 자극한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자, 신비롭게 표현했다라는 것이잖아요. 디귿은 사진이 일상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물성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하게 해준다. 맞죠? 그 다음에 리을은 어디 있냐면 4번 답지에 리을. 나는 사진기가 아니다. 누가 말했어요? 블랙웰이 얘기했죠. 블랙웰은 나는 사진기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한 건 인간의 몫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자신의 그림의 대상을 사실적으로 재현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거다. 그렇죠. 사실적으로만 재현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어떤 상상력이나 그런 것들도 가미가 되더라 라는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이죠. 4번도 맞고 그럼 5번이 틀렸을 텐데 5번 어디가 틀렸나 봅시다. 미음이 어디 있냐면 그림을 그릴 때 이건 에스테스 얘기예요. 에스테스가 그림을 그릴 때 가보지 않은 장소를 찍은 사진은 결코 이용하지 않아 라고 했다네요. 가보지 않은 장소를 결코 이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회화에 비해서 사진에서 다룰 수 있는 대상이 그런 얘기 아니에요. 제한적인 게 아니라 사실적인 거를 넘어서서 또 다른 더 고차원적인 것으로 얘기할 수 있더라는 얘기인 거죠. 답은 5번이 틀렸고요. 3번에 보기와 관련 지역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보기 봅시다. 보드리아라는 사람이 있네요. 시뮬라크로와 시뮬라스용에서 실제와 같이 똑같이 그려진 회화는 원본의 복제물인 시뮬라크르라고 하였다. 시뮬라크르라고 하는 건 복제래요. 재현한 거죠. 시뮬라크르는 파생실제라고도 불리는데 시뮬라크르는 실제와 구별되지 않을 정도의 사실성, 즉 하이퍼리얼리티래요. 시뮬라크르는 하이퍼리얼리티, 파생실제로서 실제랑 거의 비슷한 거. 이때 실제가 파생실제로 전환되는 작업을 시뮬락시용이라고 한대요. 얘는 과정이래요. 시뮬라크르의 개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플라톤인데 시뮬라크르를 실제하지 않는 것, 가상의 것으로 보았고 플라톤은 현실은 세계 원형인 이데아의 복제물이고 이데아가 이상적인 거잖아요. 그 복제물이고 현실은 복제물이고 회화는 그 현실을 다시 복제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플라톤의 시각과 달리 보드리아르는 현대에는 시뮬라크르가 독립된 정체성을 갖춘 개체, 즉 또 다른 실제이자 원본이 되었다고 하였다. 자, 그랬을 때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플라톤의 시각에서 실제와 완벽하게 똑같이 그려진 회화를 하더라도 실제와 똑같이 그려온 건지 현실이 이데아를 모방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려진 회화를 하더라도 그것은 실제하지 않는 가상의 것에 불과한 것이다. 플라톤 당연히 맞는 말 했고요. 그 다음에 플라톤의 시각에서 하이퍼 리얼리티를 지니는 포토리얼리즘 작품은 세계의 원형을 복제한 것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다. 가치가 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플라톤은 복제물이라서 현실은 복제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거는 틀렸죠. 그래서 답이 2번이 틀렸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을 볼게요. 자, 마지막 4번은 좀 응용 문제인 것 같아요. 수행과제인데 학생이 작품을 제출했대요. 자, 수행과제. 포토리얼리즘의 경향성을 반영한 작품을 완성하고 작품에 대해 소개하시라고 했더니 자, 제가 그린 이 그림은 포토리얼리즘 작가 중 한 명인 에스테스의 작가의식과 작법을 쫓아 그린 것입니다. 에스테스가 뭐라고 그랬는데요? 에스테스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림을 그릴 때 가보지 않은 장소를 찍은 사진을 결코 이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간의 상상력, 현실을 모사만 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재구성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현실 재구성. 자, 그래서 땡땡 빌딩 앞의 풍경을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찍고 이 사진들을 프로젝터 캔버스로 투사해서 스케치를 해왔습니다. 그게 이제 포토리얼리즘의 특징이잖아요. 그 다음에 유화물감으로 색을 칠해서 실제 모습과 비슷하게 보이긴 했어요. 언뜻 보면 사진 같아 보이지만 빌딩 앞에 도로의 꺾임을 보면 여기 꺾였잖아요. 그죠? 이런 꺾인 부분 이거를 보면 현실을 변형했다, 재구성했다는 거죠. 그래서 비현실적으로 보이게 한다는 거잖아요. 자, 그랬을 때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는데 1번 기술 장비를 활용해서 기술 장비 활용했죠. 뭐 활용했을까요? 사진이나 이런 거, 프로젝터 이런 거. 빌딩 앞의 전경을 사진처럼 사실적으로 그려낼 수 있었던 것이겠군. 맞는 말이죠. 2번 빌딩 앞의 도로의 모습을 통해서 이 작품의 각도를 달리해서 찍은 사진들을 동시에 활용한 것은 당연히 맞죠. 3번 인간의 시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없는 장면을 화폭에 담아서 현실을 재구성한 거. 그래서 비현실적으로 보이게 한다고 했죠. 맞죠. 4번 그림 그리는 사람의 주관성을 폐지하고 주관성을 폐지하면 안 되죠. 그러면 꺾임도 없어야 되잖아요. 답이 4번이 틀렸어요. 그죠? 주관성 폐지하면 안 돼요. 그럼 5번 일상의 도시 공간을 그대로 모사하지 않고 변형하는 거. 그쵸, 변형 가능하죠. 세력인식하게 하는 거. 답은 4번이 틀렸죠. 자, 여기까지입니다.